반가워요. 저 김용국이라고 하고요. 예,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뭐를 말씀드릴까를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고3이 올라가서 뭐가 이제 고민이 될까. 예. 그래갖고 그걸 좀 풀어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자리고, 사실 그냥 공부는 알아서 혼자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예, 시작해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나형을 먼저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2017년도에 3월 교육청입니다. 이거 교육청. 3월 교육청에서 1컷이고 2컷이에요. 1컷, 2컷. 여기 보시면 1컷하고 2컷들을 보셨을 때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라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 원래 3월 건 좀 어려워. 그리고 시험 범위가 수능과 같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교에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 성적이 너네 수능 성적이야 라는 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 그렇다고 선생님하고 싸우실 필요는 없어. 선생님하고 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너네 거 공부하시면 돼. 근데 이제 6월달하고 9월달은 뭐냐면 이게 출제 기관이 달라요. 이 둘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능도 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6월하고 9월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니까 되게 중요한 시험이구나 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6월하고 9월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능과 가장 흡사한 집단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3월이나 10월은 교육청에서 보는 거라서 재수생이 들어와 있지 않고, 6월하고 9월은 수능 때 재수생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집단이 좀 비슷하게 잡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시험이야. 사실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 물론 뭐 잘 보면 좋습니다. 기분이 좋겠죠. 예, 하지만 뭐 못 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해봐요. 뭘 조사해보냐면 6월 평가원 때 1등급 받은 애들이 수능 때 1등급을 그대로 받을 것이냐의 퍼센트를 조사를 해봅니다. 30% 정도밖에 안 나와. 해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0%는 뒤집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월 때 잘 봐서 좋아할 것도 아니면 못 봐서 너무 낙담할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9월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전범위야. 그리고 수능과 가장 흡사해. 가장 흡사해. 그래서 9월은 조금 많이 비슷하지만 6월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성적 변화를 잠깐만 볼게요. 성적 변화를 보시면 원래대로 따지면 92점이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이죠. 2년 전에 88점으로 1컷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작년에 84점으로 떨어지고요. 이게 1컷이 떨어지면 어렵다는 얘기잖아. 어려우면 뭐가 올라가냐면 표점이 올라갑니다. 이게 만점 표점입니다. 135, 139. 이거는 이때까지는 할만 하더라도 그 표점의 값은 국어였어. 왜냐면 국어 어려웠으니까. 네, 작년에 터졌습니다, 이게. 149면 웬만한 거는 뭐 들어올 수가 없지. 왜냐하면 표점 2개, 이거 탐구 2개 합쳐도 149 안 나올걸? 그러니까는 수학에서 잘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실제로 2등급하고 격차를 잠깐만 보시면 원점수로 따져도 76점 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점으로 보셔도 만점하고의 표점만 보시면 지금 몇 점 차이? 21점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학에서 84점 말고 88점을 맞는 것, 혹은 92점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나?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해석을 다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는 점점점 어려워져. 그런데 내가 써놓은 건 뭐냐면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하락해. 즉 문제에서 너희들이 예전에 나왔던 킬러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최고난도 문제라고 이렇게 불렸으면 그건 아주 예전의 얘기고, 지금은 뭐가 어려워지는 거냐면 14번에서부터 20번, 26번에서부터 28번,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준킬러라고 불리던 이 문제들이 이제 어려워진 거지. 근데 어려워졌다는 건 새로운 개념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야. 여기에서 조금 뭐가 복잡해지면 계산이 조금 많아져. 그리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계산이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 요 최고난도 다 틀려도 몇 점? 88점이겠지. 만약에 그대로 88점만 맞았어도 1등급은 당연하고 표점도 가져갈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나는 30번과 21번을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1번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의 문제를 준비하셔야 돼요.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하락했지만 그걸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다른 형태의 난이도가 올라간 요 형태를 맞춰주셔야 돼. 요 형태를. 근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킬러 문제를 맞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뻔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야. 됐어? 그래서 요 형태를 좀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 준킬러 문항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넘어가 볼까요? 이런 겁니다. 1월하고 2월 지금 1월이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갔죠? 1월하고 2월 달에는 키워드가 뭐냐면 전 과목을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전 과목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근데 이제 전 과목을 돌릴 때 아마 지금쯤이면 수2를 듣는 학생이건 수1을 듣는 학생이건 확통을 듣는 학생이건 좀 밀리고 어렵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밀리는데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에 끝내지 않거든요. 한 번만에 끝나지 않거든. 내 얘기를 잠깐만 해주면 내가 이제 생물 2 수업을 들을 때 생투 바보였거든. 생투 바보. 그래갖고 전 당연히 이과니까요. 예. 저 수능 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생투를 보는데 생투 선생님이 학교사님이 이제 처음에 겨울 때 특강을 하신대. 그래갖고 생투 모르니까 들어야지.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8회 특강인데. 그래갖고 이제 모르는 채 끝났어, 겨울이. 그 여름방학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또 특강을 한대. 들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생투 선생님이 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돼. 그래갖고 이제 문제풀이 하나 라고 들어갔어. 그랬는데 겨울에 그 교재 있지. 겨울에 그 교재로 똑같이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뭐야?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 틀리더라고. 역시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 10월쯤에 이제 뭘 하냐면 그 선생님이 또 세 번째 특강을 하신대. 이번에 파이널인가 보다. 그래서 들어보자. 근데 그 겨울에 했던 교재 있지. 그 교재를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은 수업을 하는 거야. 난 정말 그 선생님이 어디쯤에서 무슨 농담할지도 외웠어. 정말로. 외웠거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세 번에 이해도가 달라. 한 번만에 끝낼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 과목을 한 바퀴 돌 거지만 마스터가 되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들으셔. 일단 그게 무슨 수업이건 지금 시작하신 것은 1, 2월 달에 한 바퀴를 돌아보셔야 해. 돌아보셔야 되고 3월에서 5월까지는요. 전 과목의 심화 개념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과정이면 이 두 번째 과정, 제가 실제로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과정에서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개념도 똑같이 또 하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이 형태에서는 앞에서 들었던 것에 모르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제 좀 풀어야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기출문제하고 EBS를 같이 풀어주시면 돼. 근데 이걸 같이 푸는 건 수능을 준비하는 거다 내신을 준비하는 거다 따지지 마시라. 이해되셔? 수능이나 내신이나 고3은 똑같은 거다. 됐니? 그렇게 되고요. 거의 대개 고3들은요. 몇 월 달에 성적이 오르냐면 7, 8월 달에 성적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7, 8월 달에. 물론 앞에 잘 쌓으셔야 합니다. 그럼 7, 8월 달에 뭘 준비하는 거냐면 신유형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준킬러에 대한 집중 연습을 하셔야 돼. 킬러 문제만 풀다 보면 이제 다른 문제는 못 풀어. 알았어? 실수가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준킬러에 대한 집중 연습을 7월하고 8월에 하시면 이 9월 달에 모평을 보실 때 3월에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몇 번 한 거냐면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 하게 되면 9평 때는 최소 몇 등급 정도는 찍어줄 수 있냐면 2등급 정도는 찍어줄 수 있어. 됐어? 지금 2등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월하고 10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드리기에는 아마 나중에 까먹으실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참 저는 성적이 무조건 1등급입니다. 잘 들어. 이게 중요해.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 실무를 매일매일 풀겠습니다. 실무 매일매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면 되거든요. 예, 한 200개 될 겁니다. 실무가. 그러면 매일매일 풀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풀면 뭘 준비하게 되는 거냐면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무를 준비하게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그렇게 해서 시험 못 보는 되게 많이 봤어. 실무만 매일매일 풀잖아. 그럼 평가원의 트렌드하고 좀 달라지게 보일 거 아니야. 달라지게 보이면 수능에 들어갔는데 모든 문제가 다 낯선 거야. 진짜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틀린 게 그렇게 어려운 실전 모의사를 풀었는데 틀린 게 없었는데 수능 가서는 3등급을 받아오는 거지.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나중에 되면 제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제가 함께 한다면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예. 주 2회 정도 풀 것만 권장해요. 주 2회. 선생님 저 더 풀고 아니에요. 예, 그 시간에 취약한 유형을 점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뭐냐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땐 실무가 아니라 평가원입니다. 이해되죠? 왜냐면 우리는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재수생은 성적이 언제 나올까요? 재수생은 한 5월쯤이면 나와요. 4월, 5월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쯤에 나왔다 싶어서 이제 놀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고3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만 않으시면 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쭉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3은 여름을 조심하셔야 되고 재수는 벚꽃을 조심하셔야 돼. 그게 그렇게 돼.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커리큘럼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저와 같이 하시면 이런 겁니다. 전과목 한 바퀴는 똑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념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하고 2월 달에는 개념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2, 그 다음 확통을 나가고 수1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1월하고 2월 달에 무조건 뭘 할 거냐면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한 바퀴를 돌릴 건데 이게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해. 완전한 한 번의 학습을 하겠다는 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몇 번을 돌리겠다. 여러 번 반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제가 석사 논문을 받을 때 뭘로 받았냐면 재수학원의 수학 수업 운영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예, 재수학원의 수학 수업 운영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통과를 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궁금했으니까 논문을 썼을 거 아니야. 뭐가 궁금했냐면 고3은 성적이 왜 재수생이 들어오면 밀릴까가 궁금해. 단순히 재수생이 2번 하니까 그럴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1년 동안 재수학원 위장 취업은 아니야.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패턴을 공부해보기로 해. 그래서 1년 동안 그 연구를 했던 논문이야. 근데 결론이 뭐냐면 재수생도 못해. 진짜로. 재수생 555, 666 깔렸어. 재수생도 못해. 걔네도 못하는 거 맞아. 근데 고3은 그거보다 잘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 재수생이 잘했잖아.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재수생은 중간에 끊길 일이 없는 연속적인 공부를 하게 돼. 걔는 내신 없잖아. 방학 없잖아. 그렇잖아. 아니면 축제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연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너희는 중간중간에 자꾸 끊어져. 불연속적인 공부를 하게 돼.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만 하면 또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루틴을 지키시라. 이해돼? 그러니까 루틴을 지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 결론이 여러 번의 반복이야. 그냥 일반적인 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3번은 반복을 하게 돼요. 근데 고3은 하다가 안 하고 아 이거 너무 어려워 그만할 이렇게 돼버리면 한 번을 다 못 돌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완전한 한 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완전하지만 여러 번 할게 1월하고 2월에 개념 발상을 한다고 해서 여기 나와 이 형태가 모두 다 이해될 거라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한 번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 개념이 끝나면 실전 발상을 나가는데 실전 발상은 확통, 수투, 수원이 모두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에 대한 얘기인 거고 거기에 뭘 같이 푸냐면 너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요. 전단원이 섞여져 있는 고3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기출을 같이 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전단원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신유형을 볼 건데 그 신유형이 이제 포텐이라고 하는 요 책인데 준킬러 대비 4점. 그러니까 너희가 안전한 1등급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요게 제일 중요해. 이해되셨어? 그래서 7, 8월 달에 얘를 같이 하고 나면
9월, 10월 달에는 되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나는. 모의고사 이름이 수능처럼입니다. 수능처럼. 예, 최대한 평가원에 맞춰. 예, 제가 뭐 그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수능처럼. 너무 잘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능처럼을 풀 거예요. 이건 이제 최대한 평가원에 맞추긴 맞춥니다. 최대한 평가원에 맞추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2회 정도로 기획이 되어 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모의고 실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제일 중요한 건 평가원 거니까. 괜찮아?